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이론편 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란 뭘까요? 오, 그렇죠. 빚. 기업이 갚아야 될 빚.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를 배웠으니까 부채를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기업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 이거를 부채라고 얘기했죠.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는데 그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재무상태표 보고일로부터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합니다. 그중 유동부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라고 별도로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자, 외상 매입금은 매입할 때 외상을 했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보실 수 있겠죠. 이제는.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상품 또는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한 경우, 그래서 일반적인 무슨 거래? 상거래라고 얘기했어요. 즉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거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해서 외상을 한 경우 외상 매입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급어음은 어음이긴 어음인데 우리 기업이 발행한 어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급어음은 상품 또는 원재료를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 지급어음입니다. 그럼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이렇게 두 개를 더해요. 더하는 걸 뭐 한다 그랬어요? 합한다 그랬죠? 이렇게 합하는 거를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나타내는데 이거를 통합계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한 통합계정은 매입채무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입채무는 요렇게 갖다가 하셔야죠. 그죠?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뭐와 뭐의 합계액이에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의 합계액이다 라고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기라는 게 나왔는데 차입이래요. 자, 차입이란 건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입. 그렇죠. 빌려온 돈. 그죠?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빌려왔다. 그럼 뭐예요? 대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빌려온 돈이니까 대출받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단기간에 갚을 돈. 그래서 1년 이내에 상환 조건으로 빌려온 금전. 돈 빌려올 때 뭐 써요? 그쵸. 소비대차, 약정서 같은 거, 증서, 차용증서 이런 거 쓰죠. 그거에 의해서 빌려온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돈이죠.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밑줄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거래를 말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는 재고자산을 사고 팔 때 생기는 거래라 그랬죠. 그런데 그 외에 발생한 거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산 배웠죠? 자산에서 유형자산 배웠잖아요. 자, 유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돈을 다음 달에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팔은 게 아니라 샀어요. 제가 팔은 걸로 얘기했죠. 잘못했습니다. 네. 샀어요. 자, 차를 샀습니다. 차를 샀는데 내가 다음 달에 돈을 지급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를 샀으니까 차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비품이라든가 차량, 운반구, 뭐 건물, 기계장치 이런 거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비용자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요거를 비용 계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이런 거죠. 급여를 올해 12월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급여라는 비용은 발생주에 의해서 올해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되죠.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지급할 거니까 이때 미지급 비용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 속하고 결산 시 계상되는 비용의 무슨 분? 미지급분. 그래서 미지급급여 또는 미지급 이자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지급 배당금입니다. 얘도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이네요. 자, 배당금은 주로 어느 때 줄까요? 여러분이 배당금을 받는다. 그러면 어느 때 배당 받으세요? 다른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주식에서 이익을 많이 보면 그렇죠. 배당해 주잖아요. 이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영업을 아주 잘해갖고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으면 우리도 주주들에게 뭐 줘야 돼요? 배당금 줘야죠. 그런데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 배당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주에 대한 밑줄 그으세요. 현금 배당금을 배당선언일에 배당선언일은 주로 언제냐면 주주총회에서 올해는 작년에 이만큼 이익을 봤으니까 요만큼만 50%만 배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땅땅땅 찍어요. 그거를 배당선언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선언일에 현금 배당을 뭐로 인식하는 거예요? 부채로 인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주에 대한 현금 배당을 배당선언일에 채무,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을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자, 선수금은 먼저 뭔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약금이죠. 계약금.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미리 받은 경우 선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해 놨다가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을 합니다. 그러면 반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회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리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한다. 선수 수익은 미리 받은 수익이란 뜻이죠. 자, 미리 받은 수익은 언제든지 되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예요.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즉 내년도 분을 올해에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지났나요? 안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도래하기 전에 되돌려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채로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수익은 결산 시 차기 이연분, 즉 내년분을 올해를 단기라고 하고 내년을 차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분을 미리 받은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수 수수료, 선수 임대료 등이 있어요. 예수금. 자, 예수금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잠시 보관하는 거, 그거를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돈은 아니에요. 즉 회사의 돈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회사 돈은 아니지만 내가 잠시 보관했다가 나중에 납부를 해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뭘 떼어야 돼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사회보험을 떼거든요. 이거는 소득세 떼었다고 우리 기업이 가져요?
아니죠. 납부해야 되잖아요. 어디에다? 국세청에다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잠시 보관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사회보험을 떼었다가 사회보험은 뭐뭐뭐뭐 있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종업원한테 떼는 건 3가지밖에 안 떼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렇게 3가지는 떼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놨던 종업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떼어놨던 돈을 잠시 보관하는 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유동부채가 아닌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라 그랬으니까 비유동부채는 그렇죠.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사채예요. 사채. 여러분 사채가 뭐죠? 오, 그렇죠.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자들에게 금전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채예요. 자, 사채는 장기적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회사 채권을 발행하고 금전을 차입하는 금액을 사채라고 합니다. 자, 사채를 발행하면 그렇죠. 이자를 주어야 됩니다. 사채는 발행 사채 수 곱하기 1좌 액면가액이에요. 즉 사채를 이렇게 증서로 발행을 할 때 여기에 액면 금액이 써 있어요. 5,000원이다. 그럼 5,000원. 뭐 10,000원이다. 그럼 10,000원. 요게 액면 금액이에요. 요 액면 금액을 한 좌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채는 좌라고 해요. 그래서 한 좌 곱하기 즉 액면가액. 발행 사채 수 곱하기 액면가액이 사채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은 빌려온 돈인데 장기간 있다가 갚을 금액으로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상환 기한이 1년 이상 빌려온 금전을 이야기하고요.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자, 임대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의 반대죠. 자, 임대보증금은 뭐예요? 우리 기업이 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의 일부를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면 뭐 받아야 돼요? 보증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임대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자, 건물주가 세입자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받는 보증금. 그래서 임대보증금. 장기성 매입 채무 비유동부채로 가는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장기성 매입채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미리 이야기는 하고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퇴직금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종업원한테 퇴직금 줄 수 있어요? 못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하고자 만들어 놓은 충당금 성격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한 충당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뵈어요.